여기 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길. 실크로드가 열리기 전부터 차와 사람과 말이 오갔던 인류 최초의 교역로 차마고도. 목숨을 걸고 차를 실어 나르던 마방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윈난성의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키워낸 보이차. 보이차는 여전히 그곳 사람들의 삶이고 보이차를 싣고 떠났던 마방길은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차의 길입니다. 리장, 다리, 샹그릴라, 보이차의 고장 시샹반나까지 차의 원료를 찾아 떠난 사람들. 생명의 길 차마고도를 따라 차를 통해 세상과 소통해온 중국의 소수민족들. 보이차의 길 차마고도 지금 출발합니다. 중국 윈난성 서북부에 자리한 리장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차마고도의 유서 깊은 거점 도시입니다. 리장시의 고즈넉한 마을 수어고성에서 설렘과 기대를 안고 차마고도 차 기행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수어고성을 돌아보다가 차를 발견한 선엽스님. 차 전문가답게 눈을 빛내며 함께 온 기행단에게 설명을 들려주십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말과 마방들로 북적이며 번성했던 곳인데요. 140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민족은 나시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에 긍지와 자부심이 굉장하죠. 윈난성과 스촨성 두 곳에서 출발해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차마고도길. 길고 긴 이 길을 따라 옛 마방들은 차를 가져다 팔고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말이죠. 옛부터 차마고도는 새와 쥐만 다니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해서 조로 서도라 불렸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4000m 이상의 5000m가 훌쩍 넘는 설산들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는 아찔한 협곡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오가던 상인의 조직을 마방이라고 하는데 윈난성에서 생산한 보이차 외에도 약재와 금과 은까지 다양한 물품을 싣고 티베트로 향했고 티베트에선 말과 함께 티베트 불교가 전래되기도 했죠. 마방의 후예들은 지금도 말을 몰며 거친 산길을 오릅니다. 我的祖先是马帮，然后我是马帮的后代，然后这个茶马古道是从大理到这个丽江，然后到桥头这样一直走这条路，然后这里一直可以走到那个四川，然后这个里面那些村子的出来买那些盐啊，还有那个日用品这些是走，有些走
2、3天，有些走个把星期，也就牵着马这样驮回去。那个年代是没车路，我住的是长顺村中诺余，然后我走这条路的话，意思就是说我祭祀13、14岁就走这条路，因为13、14岁以内我在学校里，那13、14岁以后我就走这条路，一直走到现在。 10서너 살 때부터 60이 넘은 지금까지 차마고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마방의 후손. 그런데 옛날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차가 아닌 관광객을 말에 태우고 길을 안내한다는 점이죠. 선엽스님과 함께 차 기행을 떠난 사람들도 말을 타고 혹은 자신의 두 발로 걸으며 가파른 산길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차마고도 옛길이고요. 저의 차의 길에 있어서 시작점이면서 티벳에서 인도까지 넘어가는 차마고도의 차바 문화, 역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이고 지금 저는 마방들과 함께 그 옛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다 왔어, 가자. 다 왔어, 가자, 조심히 가자. 차마고도가 이어지는 5,400m의 하파설산 건너엔 중국 서남부에서 가장 높은 5,600m의 옥룡설산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길.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돌탑을 이룹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갇혀 벌을 받았다는 옥룡설산은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마치 은빛용이 누워있는 모습 같아 옥룡설산이라고 불립니다. 나시족의 성산인데다 쉽게 부서지는 석회암으로 돼 있어 인간에게 정상을 뺏긴 적이 없는 미지의 산으로 남아있죠. 원래 옥룡과 하파는 쌍둥이 형제였다는데요. 나쁜 마왕과 싸우다가 하파가 목숨을 잃고 옥룡이 마왕을 물리친 후에 각자 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색색의 경전의 말씀을 적어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티베트 불교의 오색 깃발 타르초. 바람에 나부끼는 타르초 너머로 옥룡설산과 하파설산, 그리고 그 아래를 흐르는 금사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차마고도 길에서 펼쳐지는 천하제일의 풍경이죠. 중국은 란창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눠져요. 서쪽에는 맹해 차마고도를 힘들게 오른 그날 밤, 객잔에 여장을 푼 선엽스님과 기행단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게 우려낸 한 잔의 차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립니다.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몸이 내일 아침 되면 좀 힘들다고 말할 것 같아서 몸한테도 이제 오늘 하루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 그 대신 목을 꼭 드셔야 합니다. 척추를 피셔야지. 그리고 흉추를 여시고 꼬리뼈에 힘을 주시고요. 자, 이 경제 소리와 함께
차로 몸을 녹인 다음 선엽 스님 지도로 차 명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차마고도에서 갖는 힐링의 시간. 호흡은 바람이 들어오는 그 방향에서 그대로 깊이 들어 마셔 보십시오. 코끝에 스치는 바람을 그대로 들어 마셔서 폐로 옥렬선산에 깊은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호흡을 하신 다음에 폐를 통해서 위장 쪽을 통해서 장을 지나서 단전까지 쭉 내려보십시오. 자, 들어 마시고 뱉어내고 아랫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깊이 들어 마시고 뱉어내고 그런 마음남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좀 서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를 마시면서 보이차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차마고도에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는 또 남편하고 아들한테 나 찾지 말라고 나도 좀 혼자 좀 있고 싶고 나 좀 생각 좀 하고 싶다고 하고 왔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평소에 손잡아주던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내 귀중한 사람이 항상 내 옆에서 다 해줬는데 막상 나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 보니 그 사람이 참 그립더라고요. 계단을 한 계단을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말고 정말 내 앞에 지금의 순간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숨이 헐떡헐떡 거릴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내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용기를 주면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스님 말씀들이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극락의 세계를 걷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죠. 프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각자가 지닌 삶의 궤적과 무게는 다르지만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 차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에일 듯이리요 텅 빈 내 가슴 꺼내본 사진 속엔 빛바랜 기억들이 자연의 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다음 여정을 위해 일찌감치 길을 나서는데요. 혼자는 또 외로우니까 이렇게 단체로 다니고 그러면서 같이 기행을 다녔어요. 난 정말 힐링 여행인 것 같아요. 네, 온전한 힐링 맞습니다. 말 그대로 온전한 힐링의 시간.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창공은 나를 보고 피 없이 살라하네. 그러게. 물같이 바람같이 구름같이 그렇게 살라하네. 그렇게 사시죠 이제 남은 생을. 이 계곡 혁교에서 내려온 이 골짜기에 물들이 모여서 이 장엄한 호도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파설산과 옥룡설산 사이 힘차게 흐르는 호도엽을 내려다보며 길을 재촉해 봅니다. 옛날 집을 떠나온 마방들도 오래된 객잔에서 몸과 마음을 쉬고 다시금 힘을 내 이 길을 걸었을 겁니다. 차마고도의 길 위에서 뜻밖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나시족 사람들이 소중히 기르는 염소들인데요. 자유로이 풀을 뜯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잠시 함께 걸어준 염소들과 인사를 나누니 작은 폭포가 일행을 반깁니다. 이 폭포 이름은 관음폭포인데요. 먼 길을 떠나는 마방들이 또 마방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무탈하게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길 간절하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폭포 옆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자연의 그 위대함에 새삼 고개가 숙여지고 이 위대한 그 자연 앞에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그 계기를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뭐 부귀영화를 노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염소가 나한테 풀냄새가 난가 봐요. 자꾸 염소들이 막 나한테 와서 다 핥고 내 옷까지 다 뒤집고. 어떻게 보면 차마고도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오랜 역사, 전통 문화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런 위대한 차마고도 길이라는 문화유산을 남겼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척박한 삶을 개척해 가고 또 티벳의 그런 가장 중요한 차, 그 차를 마시지 않으면 그분들은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급받기가 어려운데 차를 공급받고 또 거기서 티벳에서 키우는 말들 그 말과 이제 물물을 교환하고 티벳의 소금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중요한 미네랄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생계도 유지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오랜 전통의 길인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또 삶을 살다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여기 다니다 보면 묘지들이 많이 곳곳에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마방들의 묘들도 많고 그런데 생과 삶이 생과사가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손꼽히는 호도엽은 장장 17km나 이어지는 중국에서 가장 길고도 깊은 협곡입니다. 가장 폭이 좁은 곳이 30m라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던 호랑이가 뛰어 건넜다 해서 호랑이가 건너뛴 협곡, 호도엽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물살이 센 강물 사이로 호랑이가 밟고 지나갔다는 호도석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차마고도의 명소입니다. 마방들은 이 거친 물살을 헤엄치거나 외줄에 의지해 건너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교역품인 차도 함께 먼 길을 가야 할 말도 모두 지켜내야 했던 마방들. 호도석 주변에 가득 걸린 소원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인생의 급류에 휘말리지 않기를,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한 이곳은 티베트와 좀 더 가까운 차마고도의 또 다른 거점 도시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는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란 뜻인데요. 영국 작가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가상의 장소죠. 샹그릴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니차가 있는 티베트 사원 대불사가 있습니다. 티베트족
후이족, 미아오족과 같은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티베트족이 40%가 넘는 샹그릴라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선엽 스님과 기행단도 온 힘을 다해 무게가 60톤이나 되는 묵직한 마니차를 돌려봅니다. 옴 마니 밤매 옴 마니 밤매 마니차의 원통에는 경전을 적은 종이가 들어있어서 마니차를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거대한 마니차를 돌리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원했을까요? 선엽 스님과 차로 인해서 좋은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하고도 차 기행을 온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마니차를 보면서 좀 경이로움도 느꼈지만 이왕 돌리는 거 저 자신의 건강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참하고도 기행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선엽 스님께서 더욱 정진하시고 좋은 차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에게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그 건강을 선사하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마니차를 돌려봤습니다. 차마고도의 험준한 산세가 고스란히 새겨진 마니차. 예나 지금이나 이곳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최고의 이상향 샹그릴라는 어둠이 내린 뒤에도 활기찬 분위기인데요. 마을 광장에 울려 퍼지는 흥겨운 음악 소리. 샹그릴라 사람들은 매일 밤 이렇게 함께 모여 춤을 춘다고 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할머니도 귀여운 천진불 꼬마 아가씨도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환한 표정으로 전통춤을 따라하는 선엽 스님. 어느 생에선가 나의 부모였고 친구였고 어쩌면 스승이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사이 샹그릴라의 밤이 깊어갑니다. 민족도 나이도 성별도 모든 차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샹그릴라 시내에서 북쪽으로 가면 윈난성 최대 티베트 사원인 송찬림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발 3,300m 즈음에 자리한 송찬림사는 1679년 제5세 달라이라마가 건립했는데요. 문화 대혁명 때 훼손되기도 했지만 1981년의 중건에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죠. 티베트의 수도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의 구조를 본따지어서 작은 포탈라궁이라고도 불립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사원엔 늘 많은 불자들이 찾아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선엽 스님도 가사를 수하고 참배에 나섰습니다. 5세 달라이라마 존자에 의해서 창건이 된 사원입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데다 100개가 넘는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 금세 숨이 차오르지만 이 또한 하나의 수행이란 생각에 쉬지 않고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드디어 사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티베트 사원에 들어가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봐야 한다는데요. 우리와는 많이 다른 느낌의 육중한 문이 닫혀 있네요. 여기 사원은 티베트 사원 중에 최고의 건축물로 뽑히고 있고요. 예술미라든가 웅장미로도 티베트 사원 가운데 굉장히 으뜸가는 사원입니다. 벽화 한 면에 그려진 송찬림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호수 위에 자리하면서 스님들의 수행처 한가운데 자리한 송찬림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은은한 미소로 맞아주는 티베트 스님. 송찬림사에선 700여 분의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색감으로 장엄된 법당 내부 모습입니다. 길게 이어진 복도를 지나면 탁 트인 야외로 나갈 수 있고 샹그릴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송찬림사가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엄한 풍경을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가장 으뜸가는 사원이죠. 이 황금 사원이 이제 태양과 어우러졌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비로움과 그다음에 장엄함을 이렇게 연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멀리서 봐도 이 여기 송찬림사가 막 빛이 나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면서도 이곳을 향해서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예경을 하고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라마승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8세 라마승부터 노스님들까지 다 모여서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라오다 보면 토담집이 다 무너져가는 토담집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스님들이 실제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고산지대에 펼쳐진 드넓은 평원. 샹그릴라에선 야크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윈난성에서도 티베트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종교는 물론 식생활에서도 티베트 문화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그중 하나가 보이차에 야크의 저주로 만든 버터를 넣은 수유차죠. 또 이 지역에서는 차마고도의 중요한 교육 대상이던 말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티베트에서 건너온 말들의 후손이겠죠. 야크 고기만으로는 비타민 결핍이 있던 티베트인들에게 마방들은 생명과도 같은 보이차를 제공하고 말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선엽스님과 기행단이 찾은 곳은 티베트 전통의 수유차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수유차, 땡큐. 然后的话，就今天给大家介绍一下，我们这家的话是茶马古道的后代。我爷爷的话是走茶马古道的，就是从普洱那边把茶驮过来，一直到丽江、香格里拉，到西藏这样子。然后回去的时候，他们会驮这个酥油，这个就是酥油。啊，我们是从牦牛奶里面提炼出来的酥油。那么藏族人的话是无茶不欢，一天3餐都要喝这个酥油茶。那么我爷爷的话就是用这个酥油去换普洱茶叶。 샹그릴라 지역의 검은 도자기에 보이차를 끓인 다음 야크 저주로 만든 버터를 돈부라고 부르는 길쭉한 통에 담고 조심스레 보이차를
부어줍니다. 그 다음 소금을 조금 넣고 긴 막대기를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면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았던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차, 수유차가 만들어지죠. 굉장히 고소해요. 이게 버터지 약차 어떡하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수유차에 곡식의 가루와 버터를 더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반죽한 이 음식은 마방들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주식이래요. 好吃吗? 맛있어요. 네. 야쿠 위에다가 고소하네. 맛있네. 약간 우리나라의 다심 있잖아요. 약간 다심 같은 그런 맛이 나요. 那么为什么藏族人会一天都喝酥油茶？是因为我们是在高原地带，我们这边的海拔是3300，然后喝酥油茶对我们身体非常有利。那像比如高原反应啊，像比如普洱茶的话，它对我们这个食肉动物，因为我们藏族的话，我们吃很多的牦牛肉，然后对我们的消化有非常非常的大的帮助，所以的话，我们会一年4季1日3餐都会喝酥油茶，对，是这样的。 윈난성을 떠나 티베트의 수도 라싸까지, 때로는 인도까지 건너가 교역을 했던 마방들. 무려 5,000km가 넘는 길 위엔 추위와 배고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방들에게 차마고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길이었으니까요. 마방들의 애환을 장혜모 감독은 한 편의 대서사시로 빚어냈습니다. 인상여강 가무쇼입니다. 인상여강 가무쇼는 해발고도 3,400m의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그 뒤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옥룡설산이 있습니다. 마방들을 떠나보낸 후 집안을 책임지는 건 여인들입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삶. 2006년 첫 막을 올린 공연은 차마고도 마방의 삶을 큰 감동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윈난성 중서부에 위치한 다리시는 차마고도의 첫 관문으로 차무역을 독점했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1400여 년 전) 윈난의 소수민족을 통일해 남조국이란 강력한 왕국을 이뤘고 13세기 몽고에 멸망하기까지 대리국이란 독립된 나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차마고도의 교역을 통해 큰 부를 이뤘기에 아시아의 경제, 문화, 종교 교류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죠.
리장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1900년대 중반까지는 수많은 마방과 말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은 1400년 전에 조성된 대리입니다. 차마고도의 첫 관문이면서 마방과 말이 차마고도 길을 떠나기 전에 쉬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먼 길을 떠나는 마방과 말들이 몸을 충전하면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그 다음날 수천 마리의 말과 마방들이 한꺼번에 장렬한 행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은 마방들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리시는 흰색을 좋아하는 바이족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곳으로 현재는 다리 바이족 자치주입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9명이 출가해 스님이 되었을 정도로 윈난성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국가로서 독자적이고 찬란한 불교 문화를 일구기도 했죠. 차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서 도심 곳곳에서 좋은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엽 스님도 다양한 차를 둘러보셨는데요. 차를 교육하던 상점들이 많아서인지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차의 주요 생산지인 쓰촨성의 야안, 윈난성의 푸얼에서 차를 구입한 마방들은 이곳 대리에서 잠시 머문 다음 리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여행지 리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차마고도의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마방들로 활기찼던 거리가 지금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마방들이 모여들던 그때처럼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리장. 원나라 시기에 조성됐다는 고풍스런 시가지에선 나시족의 전통춤 공연이 펼쳐지고 마을 구석구석에선 나시족 고유의 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동파 문자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상형 문자입니다. 동파는 나시족 언어로 현자, 경전을 암송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제사장만 쓸 수 있던 문자기에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말과 사람이 이 길을 지나다 보니 땅이 파이지 않도록 바닥에 돌을 깔아둔 것도 차마고도 거점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석판들이 차마고도의 옛 영화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리장 고성을 걷다 보면 쉽게 만나게 되는 보이차 상점들. 리장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차의 도시입니다. 차마고도 차 기행의 마지막 여정은 중국 차의 출발점이자 최고의 보이차 생산지인 노반장 마을입니다. 세계적으로 차의 조상으로 손꼽히는 중국의 차는 윈난성의 밀림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시샹반나의 포랑산이죠. 수령이 최소 100년 이상 된 야생 차나무를 고차수라하고 고차수에서 채 옆에 재다한 차를 고수차라고 합니다. 노반장 마을엔 수령 800년으로 차왕으로 불리는 고차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노예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또 너무 와서 괴롭혔고 많이.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막 서로 경합이 붙은 차나무들이.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오는데요. 1년 된 차는 말 그대로 차이고 3년이 지난 차는 약과 같고 7년이 된 차는 보물과 같다. 그러니 800년이 된 차를 값을 매긴다는 건 쉽지 않겠죠. 이 나무는 차황으로 돼 있네. 차황으로. 이렇게 왕의 차가 포랑산의 이 노반장을 왕의 차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나무를 왕후의 나무라고 하는데 노반장 가운데 왕후라고 불리는 나무가 지금 이 노반장 차나무예요. 800년이 된 차는 왕의 차, 500년이 된 차는 황후의 차라 부르며 귀하게 여기는 노반장 마을 사람들. 지금 사이즈 크기가 온전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보다 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노반장 마을의 그 차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선호하고 이 나무를 찾아서 유럽에서도 동양 뭐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이차를 채취해서 할 때 꼭 이 줄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속에 풍부한 영양분과 차 맛의 그 해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차의 영양 성분을 돋궈주면서 또 입안에 그런 달콤한 맛들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차의 영양소가 폴리페놀 안에 그 7가지 합성의 성분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겨우살이 같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만 그것도 또 사서 먹어요. 방해각이라고. 방각? 이건 아닌데. 우리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노반장이 왔는데 이렇게 방해각이 이렇게 열려 있네요. 이 나무에가 특별하게. 고차수 나무에만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좋은 곳.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고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만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약재로 차나무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차나무에가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이렇게 같이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화상봉수라 그래서 꽃과 열매가 같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차나무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꽃에서 이 2가지에서만 이렇게 꽃과 열매가 한꺼번에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차의 꽃만 따서 차를 만들기도 한다네요. 여기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 차나무가 재산이고 맞습니다. 목숨이고 생존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후손한테까지 줄 수 있는 유물, 유산, 문화유산.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차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로 인해서 이 차나무가 더 맛있고 부드럽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차나무를 자연 그늘막, 채광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석 녹차가 봄에 세작 작은 걸로 따서 차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좀 지나면 다원에서 그냥 햇빛만 쬐는 거예요. 그래가 카테킨 성분하고 타닌 성분이 많으니까 굉장히 차가 쓴맛을 많이 느끼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오래된 차나무. 고차수에 열린 찻잎들은 기나긴 세월 사람들에게 약이 되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 지역과 시대, 다양한 형태의 보이차를 한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보이차는 주로 차 마을 이름을 차의 산지 이름을 보이차에다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포랑산 하면 포랑산 노반장 그 마을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무산 거기는 또 이무차 그렇게 있고 마을체를 붙어서 빙도라는 마을도 있고요. 노마나, 만마이, 경매 이런 지역의 산지 이름, 마을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보이차의 이름입니다. 보이차는 이름을 통해서 어느 지역 산지에서 나온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차가 시작된 곳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윈난성의 특산품인 보이차를 중국에서는 푸얼차라고 하는데요. 여러 지역의 차가 푸얼현의 차 시장에 모여 출하되면서 푸얼차라 부르게 됐습니다.
온판 모양의 이렇게 병차라 그래요. 병차 7개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한 통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낱개로 기납이 돼 있는 차도 있는데 병차 모양, 동그란 온판 모양은 병차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짜져 있는 걸 전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보이차 자체를 살청이라든가 제작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척 모차로 그대로 흩어져 있는 차들, 차 모류가 그대로 보이는 차를 산차라고 흩어져 있다 해서 산차라고 하고요. 또 옛날 그 버섯 모양으로 생긴 긴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바닥에 이렇게 호박 모양 같이 생긴 타차가 있어요. 그 타차를 아주 엄지손가락만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규격을 만들어서 탑처럼 쌓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양을 그 차를 타차라고 합니다. 보이차는 모양도 다양하지만 시대에 따라 포장법도 달라졌는데요. 종이와 색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 고대 차림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곳은 그 란창강을 주제로 한 직마이라 해서 경매산 일대가 고대 차림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차로서는 정말 뜻깊고 역사적인 하나의 핵이 그어진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죠. 야생 차밭으로 들어가 찻잎을 직접 따보는 시간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애호가라면 가슴 떨리는 순간이죠. 운남선까지 와서 이렇게 차를 따는 제 모습이 너무 기쁘고요. 저희 보이차 먹으면서 너무 쉽게 마셨는데 이 보이차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구니로 이렇게 2개를 따야 보이차 한 편이 나온다고 하네요. 가운데 여기 순이 있고 양쪽으로 입이 난 게 이게 1등급이래요. 저 지금 1등급짜리 지금 차 한 입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기분은 너무 좋고요. 행복합니다. 참하고도 길을 처음으로 걸어봤어요. 산을 오른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랑 함께 누군가가 걷는데 그게 나의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 의지하게 되고 그 치유가 되고 또 감사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다시 돌아가서 되돌아볼 때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툭툭 무심한 듯 찻잎을 따는 선엽 스님. 거침이 없어 보이지만 스님의 손길은 정확하게 영양가 좋은 잘 자란 잎만 골라냅니다. 1창, 2기. 한 창에 2개, 3개 이파리가 있는 이 잎을 따고 있습니다. 이 잎으로 설청을 해서 맛있는 보이차를 만들 거입니다. 차의 성인으로 칭송받았던 조선시대 초이선사는 찻잎을 딸 때는 오묘함을 다해야 하고 차를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차를 우릴 때는 물과 차가 조화를 이루어야 차의 진실함과 정기가 어우러진다 했습니다. 찻잎을 따는 일부터 마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성스러워야 함을 의미하죠. 선지식들의 가르침처럼 차를 생명의 물결, 자연의 에너지라 강조하는 선엽 스님. 스님에게 차를 만드는 일은 수행 그 자체입니다. 정성을 기울여 채엽해온 찻잎들은 넓게 펼쳐 수분을 날려줍니다. 잎을 수분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이렇게 선별을 해야 합니다. 차를 만들 수 없는 찻잎들은 이렇게. 무쇠솥을 달궈주는데요. 잘 달궈진 무쇠솥에 찻잎을 넣어
손으로 뒤집으며 익히는 것을 차를 덕는다 말하고 이 과정을 살청이라고 하는데 고온에서 입속까지 충분히 익혀주어야 차가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사이 차의 맛이 안정화됩니다. 살청을 거친 찻잎은 맛과 향이 잘 우러나도록 손으로 굴려가며 상처를 입힙니다. 이게 은남 보이차의 특징은 민용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녹차 만드는 분들처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크 목도리를 다루듯이 굉장히 가볍게. 그래서 이제 차가 만졌을 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유념이 완성이 되면 끝납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게 차를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거의 차가 거의 다 건조가 끝났습니다. 이 차를 끄집어내서 생정실로 이제 들어갑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덕는 동안 색도 모양도 변한 찻잎들. 이제 잘 말려주면 보이차의 기본이 되는 모차가 완성됩니다. 普洱茶它必须采用我们云南特有的大叶种茶为原料来制作哈。那大叶种茶的话呢，主要就是产自我们云南这边，主要集中在4个产区，一个是普洱，一个的话呢是临沧，一个是我们西双版纳这边，那还有一个的话是德宏宝山一带哈。大叶种茶它对生长环境的要求会比较高一些哈。第一个就是对土壤的要求，它必须生长在这个酸性的红色土壤里边。那第二一个的话呢，就必须保持一个常年比较充沛的一个雨量哈。还有就是年平均气温的话呢，要保持在一个20度以上。然后的话，第三一个的话呢，就是海拔哈。海拔的话呢，大概是在800到1800左右哈，800到1800左右。当然也有低海拔的哈。大部分主要是集中在这个海拔区间以内哈。普洱也算是我们云南最大的一个经济作物哈。也是我们云南的一个名片，主要的特产之一哈。 건조까지 완전히 마친 찻잎은 200g씩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고 200g. 증기로 쪄서 부드럽게 만드는 동시에 소독과 멸균을 합니다. 보이차의 표준 규격은 375g인데요. 여기엔 옛 마방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운송의 편의를 위해 375g으로 나눈 병차 7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좌우에 12개씩 나눠 실으면 말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인 60kg이 되기 때문이죠. 증차를 마친 찻잎 덩어리에 압력을 가해 모양을 잡아주면 우리가 흔히 보는 둥글게 압착된 보이차가 됩니다. 차 기행단도 신나게 압빙을 하는군요. 이 부분이 배꼽 부분이에요. 보이차에.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압착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과정은 시원한 그늘에서 통풍을 시키며 말리는 작업. 그늘이 채광이 젖은 곳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자연 바람 속에서 3일을 건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서원을 담아 완성한 보이차. 정성이 그대로 보이네요. 수고한 다음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좀 가슴이 좀 풀어지지 않으세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풀어져요. 너무 걸박을 끌어들여다 확 됐잖아요. 그러면 차가 거칠어져.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냐에 따라서 타격이 달라져요. 정말 묘한 차이에요. 보이차를 두고 흔히 시간이 빚는 맛과 향이란 표현을 씁니다. 좋은 보이차를 잘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다림이 선사해준 그윽한 향기를 맡고
정성으로 우려낸 맛을 음미해 봅니다. 차의 고향 차마고도를 걸어보고 보이차를 만들어 본 이들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차마고도를 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차의 그 많은 오랜 역사의 근원지가 바로 중국의 운남성이고 또 운남성 안에 32개 민족들이 또 그 안에서 고유한 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마다의 그 특징들, 그 차나무의 그런 엽조의 상태, 생육 환경들, 그리고 소수민족들만의 고유한 전통성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던 그 부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 선인들이 우리에게 차 한 잔을 지금까지 문화유산으로 남겨주기까지의 그 많은 그 고뇌의 현장과 그다음에 생명을 걸면서 다녀왔던 그 길을 보면서 그 차란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한 잔 마시고 뭐 버리는 그 종이컵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 선인들이 주신 귀한 선물로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는 일이고 또 후손에게 전달해야 할 일이라는 걸 차마고도 기행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잔의 차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차나무를 생명의 나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최고의 차를 만들어 온 사람들. 살아가기 위해 5,000m가 넘는 산을 넘나들며 먼 길을 오갔던 마방들. 각자의 긍지를 가지고 전통을 지키며 현대를 살아가는 마방의 후손들. 천년을 이어온 생명의 길, 보이차의 길 차마고도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동안 내 안에 번뇌를 발견하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와 당신 모두의 삶을 위하여 차좌 끽다. 자, 함께 둘러앉아 차 한 잔 나누시죠.